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출퇴근 시간 호남 고속도로 광주 도심 구간 이용해본 분들이라면 이 구간 차량 정체가 얼마나 심한지 아실 겁니다. 이런 문제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다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광주시 재정 부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에서 광산 나들목 구간은 하루 평균 14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적정 통행량인 5만 1,300대의 2.7배가 통행하다 보니 고속도로가 아닌 저속도로 구간이라는 오명까지 씌워졌습니다. 나가려는 차는 많고 도로는 2차선이었고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장을 가느라고 고생을 했고 어디 한 군데에서 사고만 나면 더 많은 거리를 두고 시간을 많이 소비를 거기다 하고 그랬어요.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계속되면서 도로 확장 필요성이 높아졌고 지난 2011년 동광주 광산 간 확장 건의가 이루어진 뒤 14년 만에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동광주 나들목과 광산 나들목 구간은 총 길이 11.2km이며 왕복 4차로인 도로는 왕복 6차로로, 왕복 6차로인 도로는 왕복 8차로로 확장합니다. 특히 차량이 빠져나오는 구간만 있는 용복 나들목에는 진입로가 신설됩니다. 방음터널 12개와 교량 20개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하고 노후시설물을 전면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음 터널 설치로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평균 57.4km가 나오는 통행속도는 62.2km로 향상될 예정인데 이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303억가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혼잡과 막대한 예산은 부담입니다. 1, 2, 3공구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는 확장 공사는 차로 축소는 없지만 공사지에 공사 차량이 빈번하게 드나들어야 하고 일부 구간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겹치기 때문에 교통혼잡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광산 나들목 인근 신창동은 유물이 자주 나오고 있는 곳이어서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9년 말로 예정된 공사 완공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8천억이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50%인 4천억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분담금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해도 광주광역시의 재정이 지속 가능할지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10월쯤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는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을 오가는 교통수단으로 기차만큼 편한 게 없죠. 하지만 호남 고속철은 예매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표고하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요. 지역사회가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지만 이 불편이 당장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KTX 호남선 열차표 구하기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 쉽게 표를 구했다 말하는 일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어려워요. 네, 호남선이 제일 어려워. 인구가 적어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호남 KTX 운행 횟수는 주중 기준 하루 55회. 주말에는 이용객이 더 몰리지만 증편은 딱 한 편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이용 수요가 많은 이른바 피크 시간대가 아닙니다. 운행 횟수가 2배가량 많은 것은 물론 주말과 피크 시간대 고속철도 운행을 대폭 늘리는 경부선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열차도 호남에만 부족하게 편성된 것이 현실입니다. 호남철도철을 당장 폐소하라! 호남고속철 증편을 위한 지역사회의 단체 행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광주 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사를 통합해 호남고속철 예매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호남 전라선 열차는 매일 매진입니다. 서울
기술 출장도 관광객 유입도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도 어렵습니다. 좌석 공급 대책이 시급합니다. 고속철도 운영사가 통합되면 수도권과 광주 구간 고속철 좌석이 현행 대비 하루 23% 늘어난 4,000석이 추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도 호남고속철 불균형을 성토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명절과 주말 피크 시간대에 좌석 수가 많은 열차를 호남선에 즉각 배정하고 현재 제작 중인 고속열차 30여 대 중 상당수를 호남선에 우선 배정하는 안을 확정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호남에 증편을 해달라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당연한 조치거든요. 한편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평택 오송 구간에 고속선로를 짓고 있는 만큼 2028년 완공 후에나 고속열차를 차차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가 국회의원인 주철현 의원이 내년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조 친명임을 강조한 주 의원은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 서부권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주철현 의원은 전남의 인구 감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소통하는 사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동부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정상화를 이뤄내고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을 집중 육성해 전남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 육성, 여수 광양항의 에너지 거점 항만 구축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압도적 지원을 이끌어내서 성장하는 전남, 희망찬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주자로는 김영록 현 지사와 이계호, 신정훈, 서삼석 등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다른 후보군과의 차별점으로 원조 친명임을 내세웠고 특히 지금 전남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김영록 지사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소멸해가는 전남 어떻게 살릴 건지 근본적인 해법을 지난 8년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40% 가까이가 여수와 순천, 광양에 몰려있지만 서부권의 정치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견고해 동부권에서는 20년 넘게 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지역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서부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서부권에서 지사가 되게 되면 동부권 주민들의 소외의식이라든지 피해의식이 심해질 거예요. 대승적인 결단하는 것도 좀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마 선언으로 도지사 선거전이 사실상 막을 올리면서 후보군에 속한 다른 인사들의 물밑 행보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1970, 80년대 산업기능인력 양성의 산실이었던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6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60번째를 맞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산업용 드론과 사이버 보안, 모바일 로보틱스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돼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기술 경연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42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심사관의 시작 신호에 맞춰 재빨리 산업용 드론 조립에 들어간 학생들. 얼마나 빠르고 정밀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인 만큼 40개 팀 80명 참가 학생 모두에게선 긴장감이 역력하지만 매뉴얼에 맞춰서 드론을 척척 조립해 나갑니다. 정밀하게 조립하는 데서부터 정밀하게 세팅하고 완벽한 비행성을 확보하는 데까지를 모두 평가를 합니다. 다른 경기장에선 모바일 로보틱스와 IT 네트워크 시스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시대 각광받는 기술의 경연도 한창입니다. 올해로 60번째이자 광주에서 16년 만에 열리는 전국 기능대회. 50개 정식 종목과 1개 시범 종목에 17개 시도에서 1,700명이 넘는 선수가 참여했는데 단순히 승패를 넘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취와 자부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자기 자신 레벨을 동시에 파악함과 그와 동시에 내가 이 정도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기 살짝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도 같습니다.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난 60년 동안 경연 종목도 다변화했습니다. 특히 지난 1970, 80년대 목공과 용접 선반 등 제조업 중심의 뿌리 산업이 주축이었다면 2000년대엔 CAD와 CAM, 웹 디자인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됐고 최근엔 산업용 드론 제어와 사이버 보안, 모바일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은 물론 소프트웨어 콘텐츠 직종까지 확장됐습니다. 그야말로 전통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경연장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변화하는 산업사에 맞춰서 기능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 대회가 바로 그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해가는 그런 큰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어주는 무대인 전국 기능 경기대회는 광주 공구와 전남 공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목포의 한 성당에서 신자들이 봉헌한 운영기금 4억 8천만 원을 내부 구성원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횡령한 돈은 개인 코인 투자금으로 쓰였는데 이마저도 투자 리딩 사기에 속아 모두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미사 신자 수 1000여 명에 이르는 목포의 한 성당. 지난 17일 이 성당은 신자들에게 토지 매입과 건축을 위한 운영기금 4억 8천만 원을 내부 구성원이 횡령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렸습니다. 해당 구성원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성당 사무장으로 지난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내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성당 신자들은 신앙 공동체로 유대감을 형성했던 이의 횡령 사건에 참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은 횡령한 4억 8천만 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코인 투자 리딩 사기에 휘말려 모두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인 투자 리딩 사기 일당이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현혹하자 횡령한 돈을 지속적으로 입금한 겁니다. 본인이 시인했던 사기로 리딩방 그다음에 투자를 했다. 가짜 코인 거래소 웹사이트를 미끼로 사무장에게 접근한 일당은 지난 7월 초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계좌를 바꿔가며 지속적인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싱가포르 등 외화 계좌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당 측은 거액의 봉헌금이 횡령된 데 대해 신자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광주 대교구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회계 감사 등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계좌 추적에 나서 코인 투자 리딩 사기 일당을 쫓는 한편 사무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소비쿠폰 2차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각 요일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쿠폰은 가구 합산소득 상위 10%인 국민을 제외하고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1차와 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낮은 공사비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광주 송정역 중축공사가 시작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이번 달 초 6번째 입찰 끝에 공사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오는 2028년까지 송정역 중축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송정역은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2015년 4월부터 기존 광주역을 대신해 관문 역할을 했지만 좁고 노후된 시설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가 오늘 목포 보성선 열차표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27일 개통하는 이 노선은 목포 임성리와 신보성역을 잇는 82.5km 구간으로 목포에서 순천까지 무궁화호가 4차례,
목포에서 부산 부전까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2차례씩 매일 운영됩니다. 목포 보성선 개통으로 기존의 광주를 거쳐 2시간 16분이 소요됐던 해당 구간의 이동 시간은 1시간 3분으로 단축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군공항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재정사업 전환을 대통령실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상원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최근 대통령실 국토교통 비서관을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처럼 정부 주도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